네, 수학원 기출문제 4점 문항 해설 강의 첫 번째 지수단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두 집합 A, B가 나옵니다. 자, 집합 A는 5와 6을 원소로 갖고 있고요. 집합 B는 -3, -2, 2, 3, 4 다섯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집합을 통해서 새로운 집합 C를 정의를 하는데요. 자, 집합 C의 원소 x는요 다음을 만족합니다. 그죠? 어떤 거냐면 xa 제곱이 b가 되는데 x는 실수이고요. 자, 스몰 a는 집합 A 원소, 스몰 b는 집합 B의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요, 문제를 보시면 요 x의 a 제곱이 b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a와 b는 각각 집합 A, 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문제는 거듭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인데요. 요 X라는 것을 A 제곱하면 B가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X는 실수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요 X를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의 실수인 A 제곱근이 되겠죠. 그렇죠? B의 A 제곱근 중에서 그 중에서 실수인 것만 따지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 제곱근에서 실수인 거듭 제곱근은 요 짝수 제곱근인가 짝수 제곱근과 홀수 제곱근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가 될 수 있는 게 5와 6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첫 번째, 자 보시면요, x의 a가 5일 때잖아요. 5제곱이 b가 될 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의 6제곱이 b가 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눠 생각해야겠죠. 자, 그러면 요 x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네, b의 5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x의 개수잖아요, 그죠?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거. 자, b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b가 될 수 있는 거는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가 되겠죠. 그러면 요 5가 홀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떤 수의 홀수 제곱근은요, 요 b값에 요 부호와 상관없이 항상 몇 개가 된다고 했죠? 항상 한 개가 나온다고 했죠, 그죠?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그래서 총 몇 개? x가 될 수 있는 실수인 5제곱근은 5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x의 6제곱이다. 그러면 여기가 6이라는 수가 짝수잖아요, 그죠? 이때는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요, 요 b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b가 마찬가지로 -3, -2, 2, 3, 4가 있는데요. 자, b가 만약에 -3이다.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짝수 제곱근 당연히 우리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0개입니다. 그죠? -2도 0개고요. 그 다음에 b가 2일 때는 실수인 제곱근이 2개가 나오고요. 3도 2개, 4도 2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총 몇 개가 나온다? 6개가 나온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집합 C의 원소는 총 몇 개? 11개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1번은 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갈게요. 2번. 자, 2번을 보시면 자,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2n-5 곱하기 2n-9 이거에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이거죠. 이때 이 기호가 나옵니다. 이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자, 이 기호를 우리는 시그마라고 하는데요. 시그마. 자, 시그마. 이제 문제를 어떻게 쓰냐면 n이 2부터 8까지
요 fn이 있는데요. 이 기호가 뭘 뜻하냐면요. f2 더하기 f3 더하기 어디까지? f8까지 합을 나타내는 네,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아직 수열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기호가 f2부터 f8까지 합을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값을 구하는 걸로 문제를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fn이라는 것은 요 en-5, en-9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다. 그럼 1번과 마찬가지로 요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n제곱 중 fn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x의 n제곱이 2n-5 2n-9가 나오는데 그쵸? 요 x 값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요게 실수인 n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n에 따라서 이게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en-5, en-9의 곱 이 값이 0보다 큰지 그 다음에 0인지 0보다 작은지 우리가 나누어서 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요 en-5, en-9 이 곱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이걸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첫 번째로 en-5, en-9가 0보다 클 때야. 언제 크겠냐? 자, 그럼 이거의 부동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식을 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n은 2분의 5보다 작거나 그죠? 그 다음에 n은 2분의 9보다 크다 이거죠. 이때 0보다 커진다 이거죠. 자, 근데 n이 자연수잖아요. 그죠? 자연수. 그럼 이걸 만족하는 n을 찾아보면요. n이 언제입니까? 2 이상의 자연수가 있으니까 n이 2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 2분의 9보다 클 때는요. 4.5니까 5, 6, 7, 8까지만 우리가 따져보자. 왜 F8까지만 보라고 했기 때문에 자, n이 8까지 이때는 항상 요 en-5 그 다음에 en-9가 0보다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은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fn이다 이거죠. fn. 만약에 n이 2일 때는요, 그죠? 거듭 제곱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제곱근이잖아요, 제곱근.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몇 개가 나옵니까? 몇 개가? 2개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n이 5일 때는요, 5제곱근 홀수입니다, 그죠? 홀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요 en-5, en-9의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몇 개 나온다? 한 개가 나오겠죠. 7도 당연히 한 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n이 6일 때는 짝수제곱근인데 0보다 크니까 2개. 그 다음에 8도 짝수제곱근인데 0보다 크니까 2개. 이렇게 우리가 해보시면 되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en-5, en-9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n이 언제일 때예요? 2분의 5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을 때잖아요. 이때는 0보다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때 n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n은 n은 3하고 4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때 fn. 자, n이 3입니다. 그럼 홀수제곱근은 요 값의 부호 상관없이 항상 한 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n이 4일 때 짝수제곱근이잖아요. 짝수제곱근인데 이 값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없겠죠. 실수인 검제곱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4는 0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요 F2부터 F8까지 합은요. 우리는 뭘 더해주면 됩니까? 요 F의 값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 더해주시면 정답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2번의 정답은 9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자, 또 반복인데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 곱하기 n-4 이거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n 곱하기 n-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자. 이때 fn이 gn보다 크게 되는 이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수 n 곱하기 n-에 지금 여기 세제곱근하고요. 그다음에 4제곱근의 개수를 지금 각각 fngn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주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자, fn은 항상 1이겠죠. 그렇죠? 왜? 홀수 제곱근은요. 항상 실수인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라는 거죠. 맞습니까? n이 홀수이기 때문에 요 n 곱하기 n-의 값에 상관없이 홀수 제곱근은 항상 한 개가 나온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GN을 구하러 가야 된다. 그죠? 자, GN은요 4제곱근입니다. 4제곱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n 곱하기 n-4 이 값에 부호를 따진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x에 4제곱을 했는데 이게 뭐가 나온대요? n 곱하기 n-4가 되게 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요 x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된다? 짝수 제곱근이기 때문에 요 n 곱하기 n-4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나눠야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쓰자면 자, 첫 번째 n 곱하기 n-4가 0보다 작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요. n의 값이 0보다 크고 죄송합니다.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죠. 그쵸? 다시 말하면 이때 n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 n은요. 이때 n은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이 1, 2, 3일 때예요. 그쵸? 자, 이때는 gn 다시 말하면 실수인 4제곱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0이죠. 0. 그래서 0보다 작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요번 n 곱하기 n-4가 0일 때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뭐일 때 0 또는 4인데 n은 자연수니까 4일 때죠.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요 gn 다시 말하면 4제곱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개가 나오죠. 무조건 한 개. 맞습니까? 0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n 곱하기 n-4가 0보다 클 때. 자, 다시 말하면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n이 0보다 작거나 4보다 클 때죠. 다시 말하면 n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자연수니까 죄송해요. n이 언제일 때예요? 5, 6, 7 5, 6, 7 이 다음부터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gn이 자, 양수니까 짝수 제곱근, 4제곱근은 항상 2개가 나오겠죠. 실수인 것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요 gn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어떻게? 0, 1,
2 세 가지 경우가 된다 그죠? 0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언제일 때? n이 1, 2, 3이 돼버리면 네 실수인 제곱근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4일 때는 1개. 그 다음에 n이 5보다 클 때, 크거나 클 때, 요 뒤부터는 계속 2개가 나온다 이거죠. 자, 이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fn이 gn보다 커야 된대요. fn이 gn보다 항상 커야 된대요. 자, fn은 항상 1이겠죠. 1. 그쵸? 그러면 gn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올 때잖아요. 그죠? 요때잖아요. 요때. 그쵸? 이게 되려면 네, n은 1, 2, 3일 때만 가능하죠. 맞습니까? 요 값이 1이니까 이것은 항상 0이 나와야 되니까요.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모든 n의 합은 1과 2하고 3을 더한 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6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은 다 뭐냐면 거듭제곱근의 정의와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돼요. n제곱근은요 항상 n개를 갖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n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에서 실수인 거듭제곱근은요,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요 거듭제곱의 수, 다시 말하면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홀수일 때는 요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개가 나오고요, 그죠? 짝수일 때는 요 수의 요 수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을 때 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2개, 1개, 0개 이렇게 나온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3번까지 마무리했고요.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그쵸?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세제곱근 3과 b가 된다고 했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 두 근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그쵸?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합 두 근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합이니까 세제곱근 3 더하기 b는요 근과 계수를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제곱근 81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곱은요 세제곱근 3 곱하기 b는 근과 계수 관계에서 a가 나온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b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b를. 자, 여기에서 b를 구할 수 있겠죠. b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항시키면 되겠죠. 요 b라는 것은 세제곱근 81에서 세제곱근 3을 빼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제곱근 연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세제곱근 81입니다. 그러면 밑을 3으로 바꿔서 해주시면, 자, 세제곱근, 자, 81은 3의 몇 제곱근입니까? 4제곱이죠. 어떻게 쓰면 됩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세제곱근 3.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 3과 요 3이 날아가겠죠.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 밖으로 나가고요. 3 곱하기 세제곱근 3에서 그쵸? 뒤에 있는 세제곱근 3을 뺀다. 그쵸? 그럼 3개에서 하나를 빼니까 남는 거는 2 곱하기 세제곱근 3만 남겠네요. 그래서 b의 값은 구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a를 구하면 되겠죠. a. 자, a라는 것은 세제곱근 3 곱하기 b였잖아요. 자, 근데 b는 1번에서 구했습니다. 그죠? b가 2 곱하기 세제곱근 3이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가 되겠어요? 자, 요거와 요거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동일한 세제곱이니까 이 거듭 제곱근이 합쳐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를 먼저 써주시고요. 세제곱근 3의 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맞나요? 그렇죠. 거듭 제곱 안에끼리 곱해주니까요. 합쳐져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어떻게? 따라서 A, B 곱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A는 지금 2 곱하기 세제곱근 3의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B는요. 2 곱하기 세제곱근 3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 2 곱해주면 당연히 4가 되겠고요. 일단 4 곱하기 그 다음에 자, 요거와 요거를 곱해야겠죠. 곱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을 바뀌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써줄까요? 세제곱근 3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로 나옵니까? 3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10이다. 이제 여러분들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부터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도 많이 풀어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연수, 지수,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요 값과 요 값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을 구하라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각각 한번 우리를 간단히 한번 해보자 그죠? 자, 처음에 지금 자 루트 3의 n제곱의 2분의 1제곱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루트는 어떻게 된 지수로 바꾸면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2분의 n제곱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에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3의 4분의 n제곱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지만 요 3이 소수입니다. 소수죠. 그럼 이게 3의 4분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 자, 요 4분의 n제곱 요 부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자연수 지수가 돼야 전체적으로 자연수 값을 갖는다.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요. n은 뭐의 배수? n은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n은 4의 배수. 됐습니까? n이 4의 배수가 되는다. 자, 이제 두 번째 값을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되냐면 n제곱은 3의 100제곱인가요? 3의 100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n분의 100이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요 3이 소수인데요. 자, 이게 n분의 100제곱에서 자연수가 나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요 n분의 100이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나와야만 전체적으로 이 값이 자연수가 나온다. 그렇죠? 그럼 n분의 100이 자연수가 되려면요. 요 n은 분모가 없어져야 되니까 n은 100의 약수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100의 약수 뭐가 있을까요? n을 다 해볼까요? 100의 약수 뭐가 있어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20, 25, 50, 100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두 개의 값이 모두 자연수가 되려면요. 100의 약수이면서 4의 배수가 돼야겠죠. 100의 약수이면서 4의 배수. 그럼 찾아볼까요? 자, 4,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00 이렇게 세 개밖에 없죠. 그쵸? 따라서 n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약수인 것은 4, 20, 100
이렇게 되고요.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죠? 합은 12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5번의 정답은 124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비슷한 유형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을 보시면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자, 이 시계값이 자연수고요. 이 시계값이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A 플러스 B의 치수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네, 일단 요 식을 네, 지수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루트 이렇게 들어가죠. 2분의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요 루트 안이 자, 2로 나눠주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2의 A 마이너스 1제곱이죠. 나누기니까. 그죠? 곱하기 5의 B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2의 A 마이너스 1 곱하기 5의 B제곱인데 요 전체에다가 2분의 1제곱이잖아요. 루트는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은 2의 2분의 A 마이너스 1 그죠? 곱하기 5의 2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계값이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자연수. 그렇죠? 그러면 이 지수가 각각 요 2분의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B가 모두 자연수 지수가 나와야 된다. 그죠? 자연수 지수. 그죠? 각각이 모두 자연수 지수가 돼서 전체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잘 따져보세요. 그러면 요 A 값은요. A 값은 자 2분의 A 마이너스 1이 다시 말하면 자연수니까 A 마이너스 1이 2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2의 배수. 그럼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수니까 A는 일단 자연수가 아니어도 정수가 돼도 되겠네요. 0도 포함돼도 되겠다. 그죠? 0이어도 되겠네요. 자연수 또는 0 이렇게 쓸게 바꿀게요. 자, 그럼 A가 뭐일 때? 1이면 이거 A가 1이면 1이어도 되죠. 그 다음에 3 그죠? 5 7 9 이런 홀수들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5의 2분의 B제곱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요? 가니까 B는 뭐가 되겠어요? B는 2, 4, 6, 8, 10 이런 짝수가 되겠죠. 2 배수가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한번 보자. 두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을 보시면 자, 세제곱근 2의 A 플러스 1 분의 3의 B제곱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유리수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 세제곱근은요 3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분수로 안 바꾸겠습니다. A 플러스 1 분의 3의 B제곱이 있는데 요거의 3분의 1제곱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3분의 1제곱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2의 3분의 A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의 3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유리수여야 된다. 그럼 유리수라는 거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될 수 있는, 그죠?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 수가 유리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요 분모, 분자 각각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요
3분의 a 플러스 1이 자연 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죠? 요 3분의 b도 자연 수가 돼서 분모 분자의 수가 모두 네, 자연수가 돼야겠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요리수, 분수가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 a 플러스 1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1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a 플러스 1은 3의 배수가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b는 마찬가지로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쓰자면 여기서 a는 a 플러스 1이 3의 배수니까 a가 2부터 시작하겠네요. 2,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6이 되려면 a는 5가 되겠죠. 5. 그 다음에 이제 9가 되려면 a는 8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30 커지기 때문에 다음은 11, 14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b는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3, 6, 9, 뭐 12 이렇게 나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겠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통 원소를 찾아볼까요? 자, a는 어디서부터냐면 이 5가 겹치죠. 5.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안 썼지만 여기 11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제일 작은 게 6이 겹치죠. 6. 그 다음에 뭐든 12가 있어서 12 이렇게 가겠죠. 맞습니까? 자, 다시 쓰자면 A는 5, 11, 그 다음에 6 커지니까 17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B는 6, 12, 그 다음에 18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나는 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잖아요. 최소값은 자, A가 5이고 B가 6이니까 11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 5하고 6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6번의 정답은 11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을 보시면 양수 A와 두 실수 X, Y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5X제곱은 8, AY제곱은 2, 그 다음에 X분의 3 더하기 Y분의 1은 2가 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수업 시간에 예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자, 먼저 15의 x제곱은 8이고요. a의 y제곱은 2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요 세 번째 관계식을 보면요. 야,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xy가 지금 지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x분의 3, 뭐 y분의 1 이렇게 xy가 분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양변에 적절한 거듭 제곱을 통해서 분모가 x가 되겠도록 식을 변형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15x제곱은 8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변에 똑같이 어떻게 x분의 1제곱 해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는 8의 x분의 1제곱이죠. 그쵸? 근데 문제를 보시면요. x분의 3입니다. 그쵸? 그럼 이 모양들 바꿔주려면 이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2의 x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x분의 3이.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도 해주시면요. 이번에는 y분의 1제곱을 해줄게요. 양변에. 그럼 a는 2의 y분의 1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주어진 조건을 보시니까 y분의 1 맞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x분의 3 더하기 y분의 1이 2라는 것은요. 지수끼리 더해졌다는 거는 곱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식과 아래식을 변변 곱해버리겠습니다. 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곱해버리면 15 곱하기 a죠. 15 곱하기 a. 좌변은 15a는 2의 x분의 3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근데 요 x분의 3 더하기 y분의 1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조건에서 2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2니까 이 값이 2의 2제곱인 4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15a는 4니까 따라서 a는 그냥 바로 15분의 4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7번 대표 유형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을 보시면요. 두 양수 AB에 대하여 네, 2의 A제곱은 3B고요. A-2 B-2 곱한 게 4다. 이때 4의 A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문제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예제로 다뤄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문제가 지금 2의 a제곱과 3의 b제곱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놓자? 그래, 동일한 값을 k라고 놓고 식을 먼저 변형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2의 a제곱이 k이기 때문에 양면에 a분의 1제곱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2는 어떻게 될까요? k의 a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3b의 제곱은 k다. 여기를 통해서 양변에 b분의 1제곱 해주시면요. 3은 k의 어떻게? b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번 또 변변 한번 곱해볼까요? 이렇게 곱해볼까요?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변은 6은 k의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이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자, 그러면 자, 조금 이거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면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ab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ab분의 a 플러스 b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요 두 번째 주어진 요 a-2 곱하기 b-2가 4다. 이걸 통해서 구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냥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a-2 b-2는 4인데요. 전개를 해주면요. ab 그쵸?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4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4가 없어지겠죠. 그럼 나눌 수 있는 건 우리는 ab분의 a 플러스 b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ab는 2의 a 플러스 b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ab분의 a 플러스 b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나누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a-2, b-2는 4다. 이걸 통해서 요 k 지수에 있는 요 값이 2분의 1인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지금 구하라는 게 4의 a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4의 a제곱은 뭐예요? 2a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은 3b제곱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2a제곱이 뭡니까? 2a제곱이
K잖아요. 여기 K잖아요. K. 그럼 이것도 K잖아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K제곱 곱하기 K분의 1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값은 그냥 K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에서 6은 K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K는 뭐였어요? 제곱하니까 36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K 값이 그냥 3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 8번의 정답은 36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수업 시간에 다뤄준 문제입니다. 자, 아까와 다르게 식이 3개가 나왔네요. 그죠? 80x제곱은 2고요. 10분의 1의 y제곱은 4다. 그다음에 a의 z제곱은 8이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세 실수 x, y, z에 대해서 자, x분의 1, y분의 2 빼기 z분의 1은 1이 성립할 때 양수 a 값을 구하시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써봐야겠죠. 80x제곱은 2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10분의 1의 몇 제곱입니까? y제곱은 4고요. 그 다음에 a의 z제곱은 8입니다. 8.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x분의 1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양변에다가 어떻게 주면 됩니까? x분의 1제곱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80은 2의 x분의 1제곱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y분의 1제곱씩 해주면요. 10분의 1은 자, 4의 y분의 1제곱이죠. 자, 근데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y분의 2가 필요합니다. y분의 2. 근데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를 2의 y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모양을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z분의 1제곱을 해주면요. a는 8의 z분의 1이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을 곱할 건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 밑이 2죠. 2죠.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x분의 1, y분의 2, z분의 1이 지금 맞아요. 근데 지금 밑이 다르죠. 밑이. 요 8이 밑이 다르잖아요. 그럼 밑이 다르기 때문에 곱해서 우리가 지수부식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수는 z분의 1이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살짝 더 변형을 해줘야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자, a는 지금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세제곱. 그러면 z분의 3입니다. 그쵸? 근데 z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어떻게 주면 됩니까? 양변에 3분의 1제곱 해주면요. a의 3분의 1제곱은 2의 z분의 1.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죠. 어떤 모양이냐면 자, 요 문제에서 필요한 z분의 1이 나왔고요. 요 밑까지 2로 동일하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꾸냐면요. 요거와 요거를 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요. 80 곱하기 10분의 1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2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2 빼기 z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값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게 1이에요. 1.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요 값은 2의 1제곱에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8 곱하기 자 여기가 8이 되겠죠. 8 근데 a의 3분의 1제곱 나누는 거니까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분수로 들어가니까. 그죠? 이해 가셨나요? 이 조작?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냐면 양변을 8로 나누면요.
a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은 4분의 1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a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a는 양변에 마이너스 3제곱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3제곱. 4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그러면 세제곱하면 64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뒤집어지겠죠. 64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 9번의 정답은 64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시면 3의 x분의 1제곱이 4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대표 예제이기 때문에 자, 큰 어려움 없이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거죠. 자,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분수에 나타나는 밑을 보면 다 2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지수로서는 x, 뭐 5x 마이너스 x, 3x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조건으로 주어진 요 3의 x분의 1제곱을 변형을 시켜야겠죠. 어떻게? 양변에 x제곱을 해주시면요. x제곱 해주시면 써줄게요. 양변에 x제곱. 네. x제곱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은 4의 x분의 1제곱이죠. 죄송합니다. x분의 x제곱이었는데 4x제곱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4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2의 2x제곱이죠. 그렇죠? 자, 명심하세요. 그러면 2의 2x제곱은 3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분자 분모에다가 적당한 값을 곱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2x제곱 이 값을 이용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떤 걸 곱할 거냐면요. 자, 원래 식이 있습니다. 그죠? 원래 식에다가 분자 분모에 똑같이 뭘 곱해줄 거냐면요. 뭘 곱해줄까요? 2의 x제곱. 2의 x제곱 하면 1을 곱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식의 값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1을 곱한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에다가 2x 곱하면요. 2의 4x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렇죠?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2x제곱 더하면 1이 나오죠. 분모는 2의 6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요 2의 4x제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2의 2x제곱의 제곱이죠. 따라서 9가 되겠죠. 9. 자, 2의 6x제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2의 6x제곱은 이것은 2의 2x제곱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27이 되겠네요. 27. 그쵸? 자, 따라서 그럼 다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10분의 9 더하기 하면 10이죠. 분자는 28이 되겠네요. 자, 약분을 하면 5분의 14가 된다. 그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0번의 답은 5분의 1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